여기 올해 68세가 된 한 할머니가 있습니다. 그녀는 키도 작고 어찌 보면 볼품없는 외모를 하고 있지만 그녀는 800억 원의 비밀을 품은 채 매일 새벽 5시에 병원 청소를 합니다. 그런 어마어마한 재산을 갖고도 그녀는 왜 매일 새벽마다 청소를 하는 걸까요? 지금부터 이 이야기의 진실을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새벽 5시, 아직 어둠이 가시지 않은 서울의 한 대학병원. 다른 사람들이 모두 잠들어 있는 시간. 68세의 김복수는 이미 병원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낡은 회색 가디건에 구겨진 바지, 그리고 오래된 운동화. 복순의 모습은 여느 청소부 할머니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병원 지하 직원 탈의실에서 청소복으로 갈아입으며 곡수는 거울 속 자신을 바라봤습니다. 주름진 얼굴과 거친 손. 30년간 매일 반복해온 일상이었죠. 오늘도 힘내자. 복순이 혼잣말하며 청소 도구들을 챙겼습니다. 물걸레, 청소 스프레이, 쓰레기 봉투. 무거운 청소 카트를 끌고 병원 복도로 나서는 발걸음은 여전히 단단했습니다. 1층 로비부터 시작해서 각 층의 화장실, 병실, 복도를 차례로 청소했습니다. 복순의 움직임은 능숙했습니다. 구석진 곳까지 빼놓지 않고 깨끗하게 닦아내는 모습에서 수십 년의 경험이 느껴졌죠. 할머니, 여기 휴지 좀 버려주세요. 젊은 간호사가 쓰레기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복수는 미소를 지으며 받아들였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지만 그 간호사는 이미 뒤돌아서서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복순에게 감사 인사나 눈길 한번 제대로 주지 않았죠. 복도를 지나가는 의사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복순이 청소하고 있으면 피해서 지나가거나 짜증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길 막지 말고 빨리 치워. 한 중년 의사가 퉁명스럽게 말했습니다. 복순은 고개를 숙이며 비켜섰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대우에 이미 익숙해진 복순이었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편이 쓰라린 건 어쩔 수 없었죠. 점심시간이 되자 복순은 지하 직원 휴게실에서 혼자 도시락을 꺼내 들었습니다. 집에서 만들어 온 간단한 김치볶음밥이었습니다. 다른 직원들은 모두 병원 구내식당에서 식사를 했지만 복순은 항상 혼자였습니다. 도시락을 먹으며 복순은 가방에서 경제신문을 꺼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상해 보일 수도 있는 광경이었죠. 청소부 할머니가 경제신문을 읽다니. 복순은 부동산면을 꼼꼼히 읽어갔습니다. 강남 아파트 가격, 판교 땅값, 재개발 소식까지. 마치 전문가처럼 시세를 정확히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강남, 이 동네 평당 가격이 또 올랐네. 복순이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그 순간 복순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평범한 청소부 할머니의 눈이 아니라 냉철한 투자자의 눈빛이었죠. 오후 업무가 시작되자 복순은 다시 청소 도구를 들고 병원을 돌아다녔습니다. 3층 중환자실 앞에서 청소를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한 보호자가 복순에게 다가왔습니다. 할머니, 여기 물 좀 버려주세요. 그리고 바닥에 흘린 것도 좀 닦아주시고. 말투에는 명령조가 섞여 있었습니다. 복순을 하인대하듯 하는 태도였죠. 복순은 묵묵히 그 일을 해냈습니다. 항상 그래왔듯이. 하지만 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 사람이 한 달에 버는 돈보다 내가 하루에 받는 임대료가 더 많을 텐데. 오후 6시, 복순의 하루 업무가 끝났습니다. 청소복을 벗고 평상복으로 갈아입으며 복순은 하루를 정리했습니다. 병원을 나서는 복순의 발걸음은 피곤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건 연기였죠. 실제로는 다음에 할 일들을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에 복순은 작은 편의점에 들렀습니다. 라면 하나와 계란 몇 개를 샀습니다. 계산할 때 지갑에서 꺼낸 돈은 1,000원짜리 몇 장뿐이었습니다. 할머니, 카드는 없으세요? 젊은 편의점 알바가 물었습니다. 없어요. 현금으로 할게요. 복순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집에 도착한 복수는 낡은 연립주택 2층 작은 원룸으로 올라갔습니다. 방 크기는 10평도 안 되는 작은 공간이었습니다. 낡은 가구들과 오래된 가전제품들이 전부였죠. 복수는 가스레인지에 라면을 끓였습니다. 계란도 하나 넣어서 조금이라도 든든하게 만들려고 했습니다. 라면을 먹으며 복수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오래된 폴더폰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저장된 연락처들을 보면 놀랄 사람이 많을 겁니다. 대형 부동산 중개업소 사장, 유명 변호사, 회계사까지 모두 복순의 재산을 관리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복순은 변호사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이번 달 임대료나 건물 관련해서 별 문제는 없는지 확인 부탁드려요. 곧 답장이 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강남 건물 임대료 12억, 판교 토지 임대료 8억 모두 정상 입금되었습니다. 복수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한 달에 20억씩 들어오는 임대료. 하지만 복수는 여전히 이 작은 원룸에서 라면으로 저녁을 때우고 있었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 자식들이 정말 자신을 사랑하는지 확인하고 싶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복순에게는 3명의 자식이 있습니다. 큰아들 민호, 둘째 딸 수진, 막내 아들 진우. 모두 복순이 고생해서 키운 자식들이었죠. 복순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내일도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병원 청소를 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언젠가는 끝이 날 거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복순의 진짜 정체가 밝혀지는 그날까지는. 다음 날 새벽, 복순은 평소와 같이 병원으로 출근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7층 내과 병동 청소가 배정되어 있었습니다. 복순이 복도를 청소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한 젊은 의사가 다가왔습니다. 할머니, 고생이 많으십니다. 복순은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의사가 자신에게 먼저 인사를 건넨 것은 처음이었거든요.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복순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 젊은 의사는 박지훈이었습니다. 35세의 내과 전문의로 얼마 전 이 병원에 부임한 지 6개월 정도 된 신입의사였습니다. 할머니, 혹시 무거운 거 드실 때 제가 도와드릴까요? 지훈이 복순의 청소 카트를 보며 말했습니다. 아이고, 괜찮아요. 익숙해서요. 복순이 손사래를 쳤지만 지훈은 이미 카트를 밀어주고 있었습니다. 저희 어머니도 이런 일 하셔서요. 얼마나 힘드신지 알아요. 지훈의 말에 복순은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복순은 30년간 이런 대접을 받아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고맙습니다. 의사 선생님, 천만에요. 할머니가 계셔서 저희가 깨끗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거죠. 지훈의 진심 어린 말에 복순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그날 이후로 지훈은 복순을 볼 때마다 먼저 인사를 건넸습니다. 때로는 복순의 일을 도와주기도 했습니다. 할머니, 오늘 많이 힘드셨죠? 이거 드세요. 지훈이 복순에게 따뜻한 커피를 건네주었습니다. 이런 걸 어떻게, 제가 마시려던 건데 할머니께서 드시면 더 기쁠 것 같아서요. 복순은 그 커피를 받으며 마음 깊이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돈이 아니라 진심으로 자신을 대해주는 사람을 만난 것이었습니다. 며칠 후, 복순은 우연히 지훈의 사정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른 간호사들이 대화하는 것을 들었던 거죠. 박 선생님, 참 안 됐어. 의대 등록금 때문에 아직도 대출금이 엄청 많다던데. 맞아. 어머니가 청소일 하시면서 의대 보내셨다니까. 그래서 청소하시는 분들한테 유독 친절한가 봐. 그런데 월급으로는 대출이자 갚기도 벅찰 텐데. 복수는 그 이야기를 듣고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지훈이 자신에게 친절한 이유를 알겠더군요. 그날 밤, 복수는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박지훈이라는 의사가 있어요. 이 사람 학자금, 대출이 얼마인지 알아봐 주실 수 있나요? 며칠 후 변호사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사장님,
그분 학자금 대출이 2억 5천만 원 정도 됩니다. 익명으로 전액 상환해 주세요. 네? 정말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네. 그분은 진짜 좋은 사람이에요. 복순의 지시에 따라 지훈의 학자금 대출은 익명의 후원자에 의해 전액 상환되었습니다. 지훈은 갑작스러운 소식에 눈물을 흘렸죠. 누가 이런 일을. 지훈이 은행에서 나와 하늘을 올려다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복수는 멀리서 그 모습을 바라보며 흐뭇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좋은 사람에게는 좋은 일이 생겨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날 이후 지훈은 더욱 열심히 환자들을 돌봤습니다. 복순에게도 더욱 고마워했죠. 할머니, 요즘 무슨 좋은 일 있으신가요? 표정이 밝아 보이세요. 지훈이 복순에게 물었습니다. 좋은 사람들을 만나서요. 복순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어느 날 복순은 청소를 하다가 이상한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병원장실 앞에서 청소를 하고 있는데 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이번 달 임대료가 또 밀렸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병원장과 사무국장이 심각한 표정으로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복수는 일부러 그 근처에서 천천히 청소를 했습니다. 더 많은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었거든요. 건물주가 임대료를 올려달라고 계속 요구하는데 병원 수익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워요. 이러다가 정말 큰일 나겠어요. 복수는 그 대화를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상했던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 병원 건물의 실제 소유주는 복순이었습니다. 30년 전에 이 땅을 매입했고 병원이 지어진 후 임대를 준 것이었죠. 하지만 복수는 직접 나서지 않고 부동산 관리 회사를 통해 모든 일을 처리했습니다. 자신의 정체가 드러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였죠. 복수는 가방에서 병원장실 열쇠를 살짝 꺼내 보았습니다. 건물주로서 당연히 갖고 있는 열쇠였지만 아무도 그걸 알지 못했습니다. 곧 이 열쇠를 써야 할 때가 올 것 같네. 복순이 생각했습니다. 그날 저녁, 복수는 부동산 관리회사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병원 임대료 문제로 전화드렸어요. 네. 사장님, 병원에서 임대료 인상을 어려워하고 있어요. 알고 있어요. 당분간 인상하지 말고 현 수준으로 유지하세요. 정말요? 시세보다 훨씬 싼 가격인데 좋은 사람들이 일하고 있거든요. 복순의 한마디로 병원의 임대료 문제는 해결되었습니다. 하지만 병원 사람들은 건물주가 누구인지 여전히 몰랐죠. 며칠 후 복수는 지훈에게서 기쁜 소식을 들었습니다. 할머니, 좋은 소식이 있어요. 건물주가 임대료 인상을 포기했대요. 그래요? 다행이네요. 복순이 모른 척하며 대답했습니다. 정말 천사 같은 건물주예요. 요즘 같은 세상에 이런 분이 계시다니. 지훈의 말에 복수는 마음속으로 웃었습니다. 바로 눈앞에 그 천사가 있는데 모르고 있으니 말이에요. 복수는 점점 지훈에게 애정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자식 같은 마음이었죠. 진짜 자식들보다 더 따뜻하게 대해주는 지훈이 더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주말이 되자 복순의 큰아들 민호가 연락을 했습니다. 45세의 민호는 중견기업에서 부장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엄마, 이번 주말에 우리 집으로 오세요. 무슨 일로? 그냥 얘기할 게 있어서요. 민호의 목소리에는 어딘지 모르게 불편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복수는 민호가 사는 강남의 아파트로 향했습니다. 지하철을 2번 갈아타야 하는 먼 길이었지만 자식을 만난다는 생각에 발걸음이 가벼웠습니다. 민호의 집에 도착하니 둘째 딸 수진도 와 있었습니다. 42세의 수진은 결혼 후 전업주부로 살고 있었습니다. 엄마, 오셨어요. 민호가 인사를 했지만 표정이 밝지 않았습니다. 수진도 마찬가지였죠. 앉으세요, 엄마. 민호의 아내 순영이 소파를 가리켰습니다. 하지만 그 말투에는 따뜻함이 없었습니다. 복순이 소파에 앉자 세 사람이 마주 앉았습니다. 뭔가 심각한 분위기였죠. 민호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응. 얘기해봐.
엄마가 청소일 하시는 거 우리한테는 좀 부담이에요. 복순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무슨 소리야? 회사 사람들이 알게 됐거든요. 제 어머니가 병원 청소부라는 걸. 민호의 말에 복순은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게 부끄러운 일이니? 부끄럽다는 게 아니라 민호가 말을 흐렸습니다. 수진이 거들어 말했습니다. 엄마, 저희가 이해하려고 해도 시댁에서 자꾸 말이 나와요. 시어머니가 청소부라서 참 안 됐다고? 순영도 한마디 거들었습니다. 복수는 자식들의 말을 듣고 있자니 화가 치밀었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이게 바로 자식들의 진심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어쩌자는 거야? 복순이 차분하게 물었습니다. 민호가 준비한 듯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거 좋은 요양원이에요. 여기서 편하게 지내세요. 복수는 그 서류를 받아보았습니다. 요양원 입소 안내서였습니다. 요양원? 네. 시설도 좋고 다른 어르신들도 많으세요. 돈은 저희가 매달 부담할게요. 민호가 말했지만 목소리에 확신이 없었습니다. 복순이 물었습니다. 얼마나 드는데? 한 달에 150만 원 정도요. 너희가 낼 수 있어? 민호와 수진이 서로 눈치를 보았습니다. 좀 부담스럽긴 하지만요. 솔직한 대답이었습니다. 복수는 이해했습니다. 자식들이 자신을 위해 돈을 쓰기 부담스러워한다는 거려. 나는 돈이 없어서 요양원은 못 가겠다. 복순이 말했습니다. 엄마, 그러시면 안 되죠. 저희가 어떻게든 마련할게요. 민호가 말했지만 내키지 않는 표정이었습니다. 복수는 자식들의 표정을 살펴봤습니다. 모두 귀찮아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알겠다. 생각해 볼게. 복순이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엄마, 진짜 진지하게 생각해 보세요. 수진이 말했습니다. 저희도 체면이 있잖아요. 그 말이 복순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체면. 자식들에게 자신은 체면을 깎는 존재였던 거죠. 복순은 민호의 집을 나섰습니다.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예상했던 일이기도 했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복순은 생각했습니다. 이제 진짜 효자가 누구인지 확인해야겠네. 집에 도착한 복순은 막내 아들 진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진우야, 나야. 엄마, 안녕하세요. 어떻게 지내세요? 진우의 목소리는 따뜻했습니다. 형들이 나를 요양원에 보내려고 해. 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진우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내가 청소일하는 게 창피하다나 뭐라나. 형들이 그런 말을 했다고요? 진우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였습니다. 괜찮아. 나는 이해해. 엄마, 우리 집으로 오세요. 진우가 즉시 말했습니다. 너희 집은 좁잖아. 괜찮아요. 저희가 모실게요. 진우의 말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복수는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역시 진우만은 달랐습니다. 고마워. 하지만 아직은 괜찮아. 엄마, 혹시 필요한 거 있으시면 언제든 연락하세요. 알겠다. 전화를 끊고 복수는 생각했습니다. 이제 정말로 자식들을 시험해 볼 때가 온 것 같았습니다. 며칠 후, 민호와 수진이 다시 연락을 했습니다. 엄마, 요양원 얘기 어떻게 생각하세요? 돈이 없어서 못 가겠다고 했잖아. 그럼 어떻게 하실 거예요? 모르겠다. 계속 일해야지. 복순의 대답에 민호와 수진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엄마, 정말 우리 체면도 좀 생각해 주세요. 수진이 다시 말했습니다. 내가 뭘 어떻게 하라고? 청소 일 그만두시고 그럼 뭘 먹고 살라고? 복순의 반문에 자식들은 할 말이 없었습니다. 결국 대화는 평행선을 달렸습니다. 자식들은 어머니가 일을 그만두기를 원했지만 경제적 지원은 부담스러워했습니다. 복수는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마음을 굳혔습니다. 이제 진짜 시험을 시작할 때가 왔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막내 진우의 진심을 더 확인해 보고 싶었습니다. 정말로 형들과 다른지 말입니다. 복수는 진우의 식당을 찾아갔습니다. 진우는 40세로 작은 분식점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가게는 작았지만 깔끔하고 정성스럽게 꾸며져 있었습니다. 어머니, 진우가 복순을 보자마자 밝게 웃으며 맞아주었습니다. 다른 손님들이 있었지만 진우는 어머니를 먼저 챙겼습니다. 진우야, 바쁜데 괜찮아? 어머니가 오신 게 더 중요하죠. 진우가 복순을 가장 좋은 자리에 앉혔습니다. 진우의 아내 영희도 부엌에서 나와 인사를 했습니다. 어머님, 어서 오세요. 뭐 드실까요? 영희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반가움이 있었습니다. 괜찮아. 그냥 물만. 안 돼요. 어머님 좋아하시는 잔치국수 끓여드릴게요. 영희가 말리며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복수는 진우 부부의 모습을 바라보며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형들과는 정말 달랐습니다. 어머니, 형들이 정말 그런 말을 했어요? 진우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응. 요양원 가라고 하더라. 말도 안 돼요. 어머니가 평생 우리를 키우셨는데. 진우의 눈에 분노가 서렸습니다. 괜찮아. 이해해. 이해할 게 뭐가 있어요? 형들이 너무했어요. 진우가 분했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영희가 잔치국수를 가져왔습니다. 어머님, 드세요. 진우가 어머님 생각하면서 만든 특별 레시피예요. 고맙다. 복순이 국수를 한 젓가락 넣으며 말했습니다. 정말 맛있었습니다. 어머님, 우리 집으로 오세요. 진우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너희 집은 좁잖아. 괜찮아요. 우리가 어떻게든 할게요. 애들은 어떡하고? 아이들도 할머니 좋아해요. 같이 살면 더 좋아할 거예요. 진우의 말에 영희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어머님. 저희가 모실게요. 복수는 감동했습니다. 진우 부부만은 정말 달랐습니다. 고맙다. 하지만 너희 형편도 어려운 거 알고 있어. 복순이 식당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손님이 많지 않았고 시설도 낡아 보였습니다. 형편이 어려워도 어머니는 모셔야죠. 진우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형들이 뭐라고 할지. 영희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형들이 뭐라고 해도 상관없어요. 우리가 옳은 일 하는 거죠. 진우의 말에 복수는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그때 민호와 수진이 식당으로 들어왔습니다. 복순이 여기 있다는 걸 알고 찾아온 것 같았습니다. 엄마, 여기 계셨네요. 민호가 복순을 보며 말했습니다. 형, 누나. 진우가 어색하게 인사했습니다. 진우야, 엄마랑 무슨 얘기했어? 수진이 물었습니다. 어머니를 우리가 모시겠다고 했어요. 진우가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민호와 수진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너희가 뭘로 모셔? 민호가 비아냥거리며 말했습니다. 이런 조그만 가게에서 번 돈으로? 수진도 거들어 말했습니다. 형, 누나, 그런 말씀 마세요. 진우가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사실을 말하는 거잖아. 너희가 어머니 모실 형편이나 돼? 민호가 식당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돈이 전부가 아니에요. 영희가 끼어들어 말했습니다. 돈이 전부가 아니라고. 그럼 뭘로 어머니를 모셔? 수진이 영희를 째려보며 말했습니다. 복수는 자식들이 싸우는 모습을 보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진심을 확인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복순이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만해. 민호가 말했습니다. 가난한 주제에 뭘 할 수 있다고. 그 말에 진우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형,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사실이잖아. 너희 월세도 제때 못 내면서. 민호의 말에 진우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복수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민호의 말이 맞았습니다. 진우의 식당 임대료를 자신이 익명으로 대신 내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진우는 그 사실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복순이 비밀리에 도와주고 있는 것이었죠. 너희들 그만 싸워. 복순이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엄마, 진우 말 듣지 마세요.
쟤들이 뭘 할 수 있다고 수진이 말했습니다. 나는 알아서 할 테니까 너희들 신경 쓰지 마. 복순이 식당을 나가려고 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우리 집으로 오세요. 진우가 복순의 팔을 잡으며 간곡하게 말했습니다. 고맙다. 하지만 좀 더 생각해 볼게. 복순이 진우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언제든 오세요. 영희도 말했습니다. 복순은 식당을 나섰습니다. 민호와 수진이 뒤따라 나왔습니다. 엄마, 진우 말 듣지 마세요. 쟤들이 뭘 할 수 있다고 큰 소리쳐요. 하지만 복순은 이미 결정을 내렸습니다. 진우만이 진짜 효자라는 걸 확인했습니다. 이제 정말로 자식들을 시험할 때가 왔습니다. 며칠 후, 복순은 병원에서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습니다. 청소를 하다가 우연히 병원장과 사무국장의 긴급회의 내용을 듣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번 달 적자가 15억입니다. 사무국장이 심각한 표정으로 보고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병원장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의료진 인건비와 장비 유지비가 너무 많이 들어갑니다. 게다가 환자 수도 계속 줄고 있고요. 복수는 문 밖에서 청소도구를 정리하며 대화를 들었습니다. 이대로 가면 6개월 안에 문 닫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사무국장의 말에 병원장이 고개를 떨궜습니다. 직원들한테는 아직 말하지 마. 하지만 곧 알게 될 텐데요. 조금만 더 버텨보자. 투자자를 찾아보자. 복수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이 병원이 문을 닫으면 지훈도 일자리를 잃게 됩니다. 다른 선량한 직원들도 마찬가지였죠. 며칠 후 소문이 병원 전체로 퍼졌습니다. 직원들 사이에서 불안감이 커졌습니다. 정말 병원이 문 닫는데? 우리 어떡하지? 간호사들이 걱정스럽게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복수는 지훈을 찾아갔습니다. 선생님, 괜찮으세요? 할머니, 사실 걱정돼요. 지훈이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병원이 정말 어려운 상황인가 봐요. 그러게 말이에요. 복순이 안타깝게 말했습니다. 학자금 대출도 겨우 갚았는데 다시 실업자가 될까봐 무서워요. 지훈의 말에 복수는 마음이 아팠습니다. 지훈이 학자금 대출을 갚을 수 있었던 것도 자신 덕분인데 걱정하지 마세요. 좋은 일이 생길 거예요. 할머니가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마음이 조금 놓여요. 지훈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날 밤 복수는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병원 상황이 어떤지 자세히 알아봐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며칠 후 변호사로부터 자세한 보고를 받았습니다. 병원이 정말 심각한 상황입니다. 부채가 200억 정도 되고요. 그 정도면 네, 투자자를 찾지 못하면 6개월 안에 폐업해야 할 것 같습니다. 복수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혹시 인수할 수 있나요? 네. 인수요? 네. 병원을 인수해서 제대로 운영하고 싶어요. 가능합니다. 하지만 비용이 많이 들 텐데요. 얼마나 들까요? 부채 정리와 시설 개선 비용까지 합하면 300억 정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알겠어요. 준비해 주세요. 복순의 지시에 변호사는 놀랐습니다. 300억이라는 거액을 망설임 없이 결정하다니. 정말 하시겠어요? 네. 좋은 사람들이 일하는 곳이에요. 알겠습니다. 익명으로 진행할까요? 네. 아직은 제 정체를 밝히고 싶지 않아요. 며칠 후 병원에 익명의 투자자가 나타났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병원장과 사무국장이 급히 회의를 열었습니다. 정말 300억을 투자하겠다고 하는 거죠? 병원장이 믿기 어렵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네, 조건도 단순합니다. 변호사가 설명했습니다. 기존 직원들 고용은 모두 보장하고 의료진 처우를 개선하라는 것뿐입니다. 다른 조건은 없고요. 네, 투자자분이 이 병원의 의료진과 직원들을 높이 평가하신다고 하네요. 병원장과 사무국장은 기뻐했습니다. 기적 같은 일이었거든요. 소식은 빠르게 병원 전체로 퍼졌습니다.
직원들은 환호했습니다. 정말이에요? 우리가 계속 일할 수 있다는 거죠? 간호사들이 기뻐하며 말했습니다. 지훈도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천사 같은 투자자네요. 정말 고마운 분이에요. 복수는 멀리서 그 모습을 바라보며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300억이라는 돈이 전혀 아깝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병원의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직원들의 표정이 밝아졌고 환자들에게도 더욱 친절해졌습니다. 할머니, 정말 기적 같은 일이에요. 지훈이 복순에게 말했습니다. 그러게 말이에요. 좋은 일이네요. 복순이 모른 척하며 대답했습니다. 이런 분이 계시다니 세상도 아직 따뜻해요. 지훈의 말에 복순은 마음속으로 웃었습니다. 병원장은 전 직원 회의를 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익명의 투자자분 덕분에 병원이 새롭게 태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더욱 열심히 일해서 투자자분의 기대에 부응합시다. 직원들은 박수를 치며 환호했습니다. 복순도 구석에서 조용히 박수를 쳤습니다. 그날 밤, 복순은 변호사와 통화했습니다. 병원 인수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음 주면 완료될 예정입니다. 좋네요. 그런데 한 가지 부탁이 있어요. 말씀하세요. 나중에 제 정체를 밝힐 때를 대비해서 병원장실 열쇠를 미리 준비해 놓으세요. 네, 알겠습니다. 복수는 가슴 속에서 병원장실 열쇠를 만지작거렸습니다. 원래 건물주로서 갖고 있던 열쇠였지만 이제 정식 소유주가 되는 것이었죠. 곧 자식들에게 진실을 알려줄 때가 올 것입니다. 그때까지는 조금만 더 기다려야 했습니다. 병원 인수가 완료된 후 복순의 일상은 겉보기에는 전혀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새벽 5시에 일어나 청소 일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자신이 소유한 병원을 청소하는 것이었죠. 할머니, 요즘 표정이 밝으시네요. 지훈이 복순에게 말했습니다. 병원이 살아나서 기분이 좋아요. 복순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저도 그래요. 정말 감사한 일이에요. 며칠 후 복순은 우연히 변호사가 병원에 오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병원장과 미팅을 위해서였죠. 복순은 청소를 하는 척하며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투자자분이 병원 운영에 대해서 몇 가지 의견을 주셨습니다. 변호사가 병원장에게 말했습니다. 어떤 의견이신지요? 직원들의 처우를 더 개선하라고 하시네요. 더요? 네. 특히 청소나 시설 관리 직원들에게도 관심을 가져달라고 하셨습니다. 복수는 그 말을 듣고 속으로 웃었습니다. 자신을 위한 지시였거든요. 그리고 환자들에 대한 서비스도 더욱 친절하게 하라고 하셨고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원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참, 투자자분이 가끔 병원을 둘러보신다고 하는데 익명이라서 누군지 모르겠다고 하시네요. 변호사의 말에 병원장이 놀랐습니다. 그럼 우리를 모르는 사이에 투자자분이 오셨었나 보네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복수는 그 대화를 듣고 재미있어 했습니다. 매일 이 병원에 있으면서도 아무도 자신이 투자자라는 걸 모르니까요. 그날부터 병원 분위기가 더욱 좋아졌습니다. 병원장이 모든 직원들에게 더욱 친절하게 대하라고 지시했거든요. 혹시 투자자분이 우리 중에 계실지도 몰라. 간호사들이 수군거렸습니다. 그럼 환자분 중에 계실 수도 있고 아니면 보호자분 중에. 복수는 그런 대화를 들으며 혼자 웃었습니다. 바로 눈앞에 있는데 아무도 모르니까요. 며칠 후 복수는 심각한 표정의 지훈을 만났습니다. 무슨 일 있으세요? 복순이 물었습니다. 할머니, 사실 제가 투자자분을 찾고 있어요. 네, 너무 고마워서 꼭 인사드리고 싶거든요. 지훈의 말에 복수는 감동했습니다. 어떻게 찾으시게요? 잘 모르겠어요. 병원장님도 모르신다고 하시고. 그럼 찾기 어렵겠네요. 그래도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꼭 찾아서
감사 인사를 드릴 겁니다. 지훈의 진심을 보며 복수는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날 밤, 복수는 변호사 사무소에 갔습니다. 병원 운영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사장님. 늦은 시간에 오셨네요. 변호사가 맞이했습니다. 병원 상황이 어떤가요? 아주 좋습니다. 직원들 사기도 높고 환자 만족도도 올라갔어요. 다행이네요. 그런데 한 가지 재미있는 일이 있어요. 뭔가요? 박지훈이라는 의사가 투자자를 찾아다니고 있어요. 복순이 웃었습니다. 그래요? 감사 인사를 하고 싶다고 하네요. 고마운 일이네요. 복순이 사무소를 나서는데 멀리서 누군가 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뒤를 돌아봤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진우가 복순을 보고 있었습니다. 진우는 우연히 이 근처를 지나다가 어머니를 목격한 것이었죠. 어머니가 이런 곳에서 뭘 하실까? 진우는 궁금해했지만 따라가지는 않았습니다. 어머니에게 물어보면 될 일이라고 생각했거든요. 다음 날 진우가 복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머니, 어젯밤에 법무법인 앞에서 나오시는 걸 봤어요. 복순이 깜짝 놀랐습니다. 응? 언제? 어제 밤 10시경에요. 무슨 일 있으세요? 아, 그게. 복순이 말을 못 잇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혹시 무슨 문제 있으시면 제가 도와드릴게요. 진우의 걱정스러운 목소리에 복수는 마음이 아팠습니다. 괜찮다. 별일 아니야. 정말요? 혹시 형들이 뭐라고 해서 법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건 아니죠? 아니다. 그런 게 아니야. 그럼 다행이에요. 걱정했어요. 진우의 진심 어린 걱정에 복수는 감동했습니다. 역시 진우만은 달랐습니다. 며칠 후 복수는 병원에서 또 다른 소식을 들었습니다. 투자자가 병원에 추가 투자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의료 장비를 최신형으로 교체하고 병실도 리모델링한다고 하네요. 간호사들이 기뻐하며 말했습니다. 정말 천사 같은 분이에요. 우리가 뭘 했다고 이렇게 잘해주시는지. 복수는 그런 말을 들으며 뿌듯해했습니다. 자신의 돈이 이렇게 좋은 일에 쓰이는 것이 기뻤거든요. 하지만 이제 슬슬 자식들을 시험할 때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복수는 마지막 준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 후, 복순에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병원에서 청소를 하던 중 갑자기 어지러움을 느낀 것이었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지훈이 쓰러질 뻔한 복순을 부축했습니다. 괜찮아요. 그냥 잠깐. 하지만 복순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응급실로 모시겠습니다. 지훈이 복순을 휠체어에 앉혔습니다. 응급실에서 검사를 받은 결과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한 일시적 현상이었습니다. 심각하지는 않았지만 며칠간 안정을 취해야 했습니다. 입원하시는 게 좋겠어요. 지훈이 권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지훈이 말했지만 복수는 거절했습니다. 괜찮아요. 집에서 쉴게요. 결국 복수는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지훈이 개인적으로 왕진을 와서 상태를 확인해 주었습니다. 소식을 들은 자식들의 반응은 각각 달랐습니다. 민호는 회사에 있다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엄마가 쓰러졌다고. 심각해? 별거 아니라고 하는데. 그럼 다행이네. 나는 중요한 회의가 있어서 못 가겠어. 민호는 어머니의 병보다 회사 일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수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엄마가 병원비는 누가 내? 의사 선생님이 알아서 한다고 하던데. 그럼 다행이네. 나는 아이들 학원 보내야 해서 바빠. 수진 역시 어머니보다 자신의 일정을 우선시했습니다. 하지만 진우는 달랐습니다. 뭐라고? 어머니가 쓰러지셨다고? 진우는 즉시 식당 문을 닫고 복순의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괜찮다. 그냥 좀 피곤해서. 병원에서 뭐라고 했어요?
진우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과로라고 하더라. 며칠 쉬면 된대. 그래도 걱정돼요. 제가 여기서 돌봐드릴게요. 진우가 말했습니다. 괜찮아. 너도 가게 있잖아. 가게는 영희가 봐줄 거예요. 어머니가 더 중요하죠. 진우는 복순 곁에서 밤을 새웠습니다. 물도 떠다 드리고 약도 챙겨드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호와 수진이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표정이 어둡기만 했습니다. 엄마, 몸은 어때요? 민호가 의무적으로 물었습니다. 괜찮다. 그런데 병원비는 어떻게 할 거예요? 수진이 바로 본론을 꺼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알아서 해준다고 했어. 그래도 나중에 청구서 나오면 걱정하지 마. 내가 알아서 할게. 복순이 말했지만 민호와 수진의 표정은 밝지 않았습니다. 엄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민호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이제 정말 요양원에 가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무슨 소리야? 몸도 안 좋으시고 혼자 계시면 위험하잖아요. 나는 괜찮다고 했잖아. 엄마, 만약에 더 큰일 나면 어떡해요? 수진도 거들어 말했습니다. 그때 병원비, 간병비 다 누가 내요? 그 말에 복수는 깨달았습니다. 자식들이 걱정하는 건 자신의 건강이 아니라 돈이었습니다. 돈 걱정하지 마.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엄마가 뭘로 알아서 해요? 민호가 되물었습니다. 청소일 그만두고 연금으로 어떻게 살아요? 바로 그때 진우가 화를 냈습니다. 형, 누나, 어머니 앞에서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진우야, 현실을 봐야지. 어머니가 아프시면 우리가 돌봐드리는 게 당연한 거예요. 너 혼자 다 돌볼 거야? 민호가 비아냥거렸습니다. 그럼요. 제가 모실게요. 말은 쉽게 하네. 간병비만 해도 한 달에 수백만 원인데. 수진이 말했습니다. 복수는 자식들의 대화를 들으며 마음을 굳혔습니다. 이제 진실을 알려줄 때가 왔다고 생각했습니다. 너희들 그만 싸워. 복순이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엄마, 누워 계세요. 괜찮다. 할 말이 있어. 복순이 침실로 들어가서 서류 봉투를 가져왔습니다. 이거 봐. 복순이 자산관리 서류들을 테이블에 펼쳤습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 예금 잔고 증명서, 임대 계약서들. 어마어마한 숫자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민호와 수진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이게 뭐예요? 민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내 재산이야. 엄마가 이런 돈이 있으셨다고요? 수진이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30년 전부터 부동산 투자를 해왔어. 지금 총 재산이 800억 정도 돼. 충격적인 고백이었습니다. 민호와 수진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럼 왜 청소일을? 너희들 마음을 확인하고 싶어서. 복순의 말에 민호와 수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너희들이 나를 정말 사랑하는지 아니면 짐으로 생각하는지 알고 싶었어. 엄마, 결과는 뻔했지. 너희들은 나를 창피해했고 요양원에 보내려고 했어. 복순의 목소리에 실망이 가득했습니다. 엄마, 저희가 몰라서 그랬어요. 민호가 급하게 말했습니다. 몰랐다고? 그런 가난한 어머니는 함부로 대해도 된다는 거야? 그게 아니라 진우만 달랐어. 가난해도 나를 모시겠다고 했지. 복순이 진우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진우도 충격받은 표정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이런 비밀을 갖고 계셨다니. 어머니, 저는 몰랐어요. 나도 알아. 진우 너만 진짜 마음으로 엄마를 사랑했으니까. 민호와 수진이 갑자기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저희가 잘못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하지만 복순의 마음은 이미 결정되어 있었습니다. 됐다. 이미 늦었어. 엄마, 다시 기회를 주세요. 기회? 무슨 기회? 지난 모든 세월이 너희에겐 기회였어. 엄마가 돈 가지고 매몰차게 군다고 생각하지 마라.
엄마보다 돈을 먼저 생각한 건 너희들이 먼저였으니까. 복순이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바로 그때 변호사가 찾아왔습니다. 복순이 미리 연락해둔 것이었습니다. 사장님, 상속 서류 가져왔습니다. 고맙습니다. 민호와 수진이 깜짝 놀랐습니다. 엄마, 상속이 무슨. 내 모든 재산을 진우에게 줄 거야. 그리고 병원도 진우 명의로 기부할 거고. 병원이요? 진우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응. 내가 그 병원 소유주야. 또 다른 충격적인 고백이었습니다. 어머니가 병원 소유주셨다고요? 30년 전에 그 땅을 샀어. 병원 건물도 내 거고 최근에 경영권까지 인수했지. 복순의 말에 모든 사람이 놀랐습니다. 그럼 어머니가 청소하신 곳이 내 병원이었어. 웃기지? 복순이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내 병원에서 청소부 취급받으면서도 참았어. 너희들 마음을 보려고. 민호와 수지는 완전히 절망했습니다. 800억의 재산과 병원까지 모두 진우에게 넘어가는 것이었습니다. 민호와 수진이 분노에 차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저희도 자식이잖아요. 복순이 이어서 말했습니다. 아들, 딸이 어머니를 요양원에 보내려고 해? 그것도 내가 아픈 것도 아니고. 내가 창피해서라니 참. 복순의 말에 민호와 수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그럼 모든 재산을 진우님 명의로 상속하는 걸로 진행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주세요. 복순의 결정은 확고했습니다. 상속 서류가 완성된 후 복순의 집에는 조용한 정적이 흘렸습니다. 민호와 수지는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고 진우는 여전히 믿기지 않는 표정이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괜찮으세요? 진우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괜찮아. 이게 맞는 일이야. 복순이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민호가 다시 한번 간청했습니다. 엄마, 정말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저희가 달라질게요. 정말로요. 수진도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복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너희들은 내가 800억이 있다는 걸 알고 나서 달라진 거야. 진짜 사랑이었다면 가난할 때도 똑같이 대했어야지. 복순의 말에 민호와 수지는 아무 반박도 할 수 없었습니다. 사실이었기 때문입니다. 어머니, 저는 진우가 말을 시작했습니다. 나는 이렇게 많은 재산 필요 없어요. 왜? 저는 그냥 어머니가 건강하게 계시면 그걸로 충분해요. 진우의 말에 복수는 감동했습니다. 역시 진우는 달랐습니다. 그래서 너한테 주는 거야. 하지만 돈을 잘 쓸 줄 아는 사람에게 줘야지. 복순이 진우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너는 병원도 잘 운영할 거야. 환자들을 위해서. 그리고 나도 이제 진짜 편하게 살 수 있어. 복순의 얼굴에 평화로운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며칠 후 소식이 병원 전체로 퍼졌습니다. 익명의 투자자가 진우라는 것이 알려진 것이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복순이 진짜 투자자였고 이제 진우가 병원을 물려받는다는 것이었죠. 지우는 그 소식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할머니가 병원 소유주셨다고요? 병원장이 지훈에게 설명했습니다. 네, 30년간 이 병원 건물 소유주셨고 최근에 경영권까지 인수하신 분이에요. 그럼 그동안 네, 본인 병원에서 청소 일을 하신 거죠. 지우는 복순을 찾아갔습니다. 할머니, 정말이에요? 미안해. 속였다. 복순이 미안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저야말로 죄송해요. 왜? 할머니를 몰라봤어요. 그냥 청소부로만 생각했어요. 그게 정상이야. 나도 그렇게 보이려고 했으니까. 복순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진짜 좋은 사람을 찾고 싶었어. 복순이 지훈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너 같은 사람을. 저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요. 아니야. 너는
나를 사람으로 대해줬어. 복순의 말에 지우는 눈물이 났습니다. 할머니, 앞으로도 좋은 의사가 되어줘. 네, 꼭 그럴게요. 며칠 후, 복수는 진우 가족과 함께 새로운 집으로 이사했습니다. 넓고 편안한 집이었습니다. 어머니, 여기 어떠세요? 영희가 물었습니다. 좋다. 오랜만에 편해지는 것 같아. 복순이 만족스럽게 말했습니다. 진우는 병원 운영에 대해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가 물려준 소중한 유산을 잘 관리하고 싶었거든요. 어머니, 병원을 어떻게 운영하면 좋을까요? 환자들을 가족처럼 대하면 돼. 네, 그렇게 할게요. 그리고 직원들도 소중히 여기고. 알겠습니다. 복수는 지훈을 병원의 새로운 원장으로 추천했습니다. 진우도 동의했습니다. 지훈 선생님이라면 믿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지훈은 원장이 된 후 병원을 더욱 따뜻한 곳으로 만들었습니다. 환자들과 직원들 모두를 존중하는 병원이었죠. 민호와 수지는 여전히 어머니께 용서를 구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복수는 완고했습니다. 이미 결정된 일이야. 엄마, 정말 우리한테는 아무것도 안 주실 거예요? 민호가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줄게. 하나씩 있어. 정말요? 응. 너한테는 교훈을 줄게. 돈보다 사람이 먼저라는 교훈. 민호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수진이한테는 후회를 줄게. 후회요? 어머니를 제대로 모시지 않은 후회. 수진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게 너희들이 받을 유산이야. 복순의 말에 민호와 수진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몇 개월 후, 복순은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새벽 5시에 일어나 청소를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대신 진우 가족과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할머니, 오늘은 뭐 하실래요? 손자가 물었습니다. 병원에 가볼까? 좋아요. 복수는 가끔 병원을 찾아가 지훈과 직원들을 만났습니다. 이제는 청소부가 아니라 병원 설립자로서였죠. 복순 회장님, 오셨네요. 직원들이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회장님은 뭘, 그냥 할머니라고 불러. 편하게 해. 우리 가족이잖아. 복순의 말에 직원들은 웃었습니다. 병원은 복순 자선병원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갖게 되었습니다. 가난한 환자들도 무료로 치료받을 수 있는 따뜻한 병원이었습니다. 어느 날, 복순은 병원 로비에서 청소를 하는 새로운 할머니를 봤습니다. 예전의 자신과 비슷한 모습이었죠. 복순이 그 할머니에게 다가갔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그 할머니는 복순을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고생이 많으시네요. 괜찮아요. 이런 좋은 병원에서 일할 수 있어서 감사해요. 그러세요? 네. 여기 의사 선생님들도 친절하시고 직원들도 잘해주세요. 그 할머니의 말을 들으며 복수는 뿌듯했습니다. 자신이 만든 변화가 계속 이어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할머니, 이거 받으세요. 복순이 봉투를 건넸습니다. 이게 뭔가요? 그냥 작은 마음이에요. 봉투 안에는 넉넉한 경력금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런 걸 어떻게, 어려운 일 있으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복순이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그날 밤, 복순은 진우 가족과 함께 저녁을 먹으며 생각했습니다. 30년간의 긴 시험이 끝났고, 이제야 진짜 행복을 찾았다고. 어머니, 오늘도 병원에 가셨어요? 진우가 물었습니다. 응. 새로 오신 청소 할머니가 계시더라. 그래요? 잘해드려야겠네요. 그래. 모든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거야. 복순의 말에 진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니가 가르쳐 주신 걸 잊지 않을게요. 고마워. 복순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별이 쏟아지는 아름다운 밤이었습니다. 800억의 재산보다 더 소중한 것을 찾았습니다. 진짜 사랑해주는 가족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복순의 긴 시험은 끝났지만
그가 남긴 교훈은 계속될 것입니다.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말라는 것. 진짜 사랑은 조건이 없다는 것. 그리고 가족이란 피가 아니라 마음으로 만들어진다는 것을 말이에요. 오늘의 썰 라디오는 여기까지입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이야기에서 재미와 감동을 느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진정한 사랑과 가족의 의미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따뜻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다음에는 더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